자, 우리 이제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보통 제가 이제 출강하면은 저는 가서 강의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내가 이거 사람 뭐 하고 뭐 연락하고 뭐 하고 정신이 없어. 그냥 보통 이제 내가 가서 강의만 하고 난 사라지면 되잖아요. 이건 집중이 안 돼, 집중이. 왜냐면은 계신 분들 다 또 살펴야 되고, 아까도 과자 가서 중간에 또 사오러 갔다 왔죠. 다 떨어져가지고. 계속 살펴보고 과자 떨어졌네.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한사업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또 혹시 딴짓 하시거나 뭐 그런 분이 있나 혹시 뭐 그러니까 신경 써야 되니까. 이 시간만까지 집중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언제 확 바뀌는지 아세요? 응? 좋게 바뀔 때도 있고 안 좋게 바뀔 때도 있죠? 언제 바뀔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되게 안 좋아지죠? 이것 때문에. 남자는 언제 바뀌냐면은 일단은 남자는 군대 갈 때 확 바뀌어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오고 딴 사람이 돼버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남자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는 일단 개망난이 기질이 있어요. 개망난이 기질이 있어요. 근데 이제 군대라는 데 가면은 남자들끼리만 있잖아요. 얄짤없거든. 뭐 뺀질대고 그러고, 거기 그러니까 군대는 소위 말하면 법으로서, 군법으로서 법 중에 제일 무서운 게 군법이거든. 군법으로 강제되는 조직이니까 뭐 이유, 변명, 핑계 없거든. 맞죠? 그러니까 남자들은 사실 그래서 군대를 가는 사람과 아닌 사람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요. 정말. 그리고 아시겠지만 군인이라는 데는 뭡니까? 사람 죽이는 걸 배우는 데 아니야? 총 쏘고 수류탄 던지고. 맞아, 안 맞아요? 그 군인이 뭐 하는 거냐면 살상병기 되는 거야, 군인은.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 걸 목표로.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상황을 가져가는 거니까 가장 우리가 살벌한 걸 배워요. 제일 먼저 군인들 하면 총검술 막 이런 거 배운다니까. 그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빨리 효과적으로 죽일까를 연구하는 게 군조직이야. 그러니까 군기가 살벌해지죠. 맞죠? 그러니까 이 군조직이라는 특징은 뭐냐면 개인의 개성이나 감성 이런 건 싹 다 사라져요. 오로지 명령. 오로지 규율 이렇게 통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그러한 굉장히 또 사회가 격리가 되기 때문에 특수한 경험을 통해서 남자가 소위 말하면 조직화되기 시작해요. 조직이 무엇인지 위아래 개념이라든지 완전히 이게 사로잡히죠. 그러니까 군부대 중에서 제일 특수한 데가 뭐 해병대 이런 데는 훨씬 더 군기가 무섭겠죠. 거기는 인간의 어떤 극한의 한계까지 치닫게 만드니까. 거기서 이제 남자들이 깨우치는 게 뭐냐면은 책임감이에요. 사람은 책임질 때 바뀌어요. 여자들이 언제 바뀌냐? 애 낳기 전후. 그러니까 여자가 애 낳기 전 여자하고 애 낳고 난 여자 완전 다른 사람 됐어. 우리 아이풀 보고 내가 깜짝 놀랐거든. 애 낳기 전에는 완전 철부직, 진짜, 내가 도대체 이 사람하고 왜 결혼했나 싶을 정도였는데, 임신할 때부터도 물론 준비가 있었지만 애를 싹 낳고 나니 확 바뀌어버리더라고. 확 바뀌어버리더라고. 아이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헌신적인 존재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죠. 책임질 때 사람이 바뀌어요. 여기 지금 우리 윤희서 팀장님은 본인 바뀐 거 알아요? 이분이 지금 조직장을 한 지 한 1년 반 됐나? 그때 이제 한 작년에 배우를 보는 거야. 그죠? 많이 바뀌었어. 이제 잘 될 때가 됐네. 마음고생을 되게 많이 했어. 숙성이 됐어, 숙성이. 울으려고 그러지 마. 울으려고 그러는데, 울지 마. 그러니까, 왜냐면, 작년에 됐을 때, 풋내가 나가지고, 고생 좀 해야 되겠구나 했는데 고생을 하고 왔어, 이제 드디어. 얼굴이 바뀌었어. 잘 될 거야, 이제. 왜 바뀌는지 알아? 책임져야 되니까. 책임져야 되니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언제 또 안 좋게 바뀌어? 무책임해질 때 개망난이 되잖아. 맞죠? 남자인데 가장인데도 불구하고 술 먹고 개판 치고 그럴 때 개망난이 짓할 때. 그러니까 사람이 언제 망가지는 거냐? 무책임해질 때. 이 사회에 존재하는 자기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니까. 예를 들어서 아이도 말이야, 아이도 학생이야. 그리고 공부가 책임이 아니야.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서 무책임해질 때 비행 청소년 되고 가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사에 어디에 이제 소속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회사 소속된 회사의 설계사로서 그 회사가 요구하는 근태나 그런 건 책임을 져야 돼, 안 져야 돼? 그러니까 그거는 책임 안 지니까 잠수 타고 사라지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신분이 이상해지는 거죠. 내가 설계사가 맞나? 왜? 출근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집에서 혼자서 넷플릭스 보고 있으면 내가 지금 일하러 온 건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지니까 정체성이 흐려지겠죠. 맞죠? 이거라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계속 성장하냐? 책임지는 폭이 점점 커질 때.
내가 미라클웨이가 왜 만든 거냐면은 맞대니까 그냥 이거 어쨌든 그 챌린지 하다가 보니까 이 챌린지를 안 하면 확 무너지니까. 근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왜냐면 그 100일 동안 골든탑이 있는데 무너뜨리는 거. 그렇다고 내가 그걸 계속 할 수도 없고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약간 느슨하게 해서 이제 미라클웨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미라클웨이나 이러한 멤버십 목적은 저는 이런 책임감이 있어요. 최소한 나한테 배우거나 어떤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험 세일즈의 어떤 지금까지 아시게 된 분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거를 굉장히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생활고에 시달리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망가져.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가난한 사람들 특징은 뭐냐, 뭐 할 때 힘드냐 안 힘드냐 물어보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돈 되냐 안 되냐 물어봐요. 돈이 돼야 굴러가는 거 뭐든지.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나쁘고 뭐든지 소위 말하면 도둑질도 돈 되니까 하는 거야. 그쵸? 마약도 돈이 되니까 마약질 하는 거야. 범죄야 아니야 돈 되니까 한다고. 아니 그러면 하물며 범죄를 저지르면 않아. 자기가 이거에다 경찰한테 걸리면은 인생 조진다는 거. 범죄도 돈 되니까 하는데 당연히 우리가 하는 여러분들 보험 영업이건 뭐건 아니 돈이 돼야 이게 굴러가지. 맞아 안 맞아요? 맞아요. 아니, 맞아 안 맞아요? 최소한 여러분들 저기 지금 한상욱 대표님이나 우리 이제 여기 지금 도와주시는 분들 뭐 이래근 팀장님 계시고 그러는데 저분 맨날 저분한테 뭘 좀 줘야 돼 안 줘야 돼? 당연히 줘야지. 큰 돈이든 뭐든 아니든 뭐 줘야지 저분도 할 맛이 나지. 맞죠? 자기 노력에 가치가 있잖아. 잘 살고 못 살고 떠나서 내가 하는 어떠한 기여도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만두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왜 보험 세일즈 자기가 선택한 직업인데 그만둡니까? 돈을 못 버니까 그만두는 거 아니야. 맞죠? 돈을 잘 버는데 이걸 왜 그만둬요? 돈을 못 버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생계가 유지돼야 된단 말이지. 의식주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지 우리가 그 일을 오래 할 수 있고, 심지어는 뭐 풀빵 장사라든 뭐를 한다 하더라도. 그렇죠? 심지어 교회에도 헌금이 있어야지 굴러가지. 헌금이 안 나오고 그러면 개척교회라는데 목사님이 밤에 막 대리운전 뛰고 그래요. 그러니 어떻게 목회를 준비하고 뭐가 되겠어. 그러니까 이제 죄 짓고 막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게 해결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래서 무슨 강의 해드리냐면 20강인데 오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저분하고 저하고 말 맞춘 것도 아니고 나도 오늘 그냥 화법 강의 하시는 거 여기 와서 들었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 강사님 얘기한 거 저거 똑같은 내용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분의 버전과 저의 방식이 다를 뿐이지. 이 강의는 유튜브에도 있고 제가 아마 제 강의를 오프라인으로 드신 분들 한두 번 들으셨을 텐데 여기에 있는 강의안을 깨우치면은 한 방의 소득이 맥시멈으로 올라가요. 왜냐면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 물론 제가 말하는 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는데 보험 세일즈라는 거에 정수를 담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깨우치면은 그러니까 처녀가 애 낳는 거, 그러니까 시집가서 애 낳는 거하고 똑같은 일이 벌어져. 그럼 한 방에 실적이 거의 맥시멈으로 올라가. 문제는 뭐냐면 이걸 깨우쳐내야 돼. 이건 머리로 배울 수는 없어. 소위 말하면 우리가 여러분 여기 애 키워보신 분은 책으로 설명이 돼요, 그게? 애 안 나오는 사람한테 애 낳는 고통이 무엇인지를 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설명이 가능하냐고. 아니요. 지금 아놀드 선생님한테 배우는 수제자 두 분이에요. 아놀드 이분은요 진짜 내가 놀란 게 뭐냐면 예전에 2019년에 나 찾아왔을 때만 해도 거의 죽어가는 사람이었어. 아니 걷는 것도 잘 못했어요. 이분이 왜냐면 삼성 아재 10몇 년에 있었고 삼성생명에서 얼마나 부지런해. 옛날 물레동 골목을 맨날 걸어다니셨던 분이야. 그러니까 류마티스가 너무 심하게 나서 걷는 것도 힘드셨던 분인데 아놀드 선생님 만나고 1년 만에 다른 사람 된 거 진짜 알죠? 맞죠? 3년 됐구나. 턱걸이 막 하시고 장난 아니야. 아놀드 선생님이 아직 사람 고쳐놨어요. 허리가 펴지고 이거 하고. 근데 이거를 책으로 배울 수 있나? 아니요. 같이 운동을 해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무슨 뜻이냐면은 보험 세일즈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제가 어떤 분한테 오늘 오전 통화를 했는데 다른 영업하고 이게 특징이 뭐냐면 다른 영업은요 이게 책으로 배우는 게 가능해져. 근데 이거는 안 통해 완전히. 이걸 몸으로 터득해야 돼 이거를. 자, 예를 들어 한번 실제 볼까? 그 신입설계사 예전에 어떤 분이었었는데 오자마자 이분은 치매보험 재가보험 되게 신나게 팔더라고. 왜 이렇게 잘 파냐?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 두 분이 다 치매 환자였대. 그러니까 자기는 그 마음을 아는 거야. 그 가족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래서 제가 보험에 그래서 왔대요. 한 분은 그래도 그나마 좀 보험이 있어갖고 혜택을 받았는데 한 분은 없어가지고 하여튼 양쪽 집안이 다 아주 그냥 되게 힘들었더라고. 스킬도 없고 화법도 없어. 근데 보험을 팔 수가 있어. 왜? 경험을 공감. 이해되세요? 네. 다른 세일즈는 아니야. 다른 세일즈는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너무 좋게 생각하더라도 그걸 파는 거는 좀 달라. 왜냐면 이건 물질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감각만으로나 감성만으로 해결이 안 돼.
물질이 일단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면 안 사. 근데 이제 보험은 특징은 이게 무형의 상품인데다가 개념적인 상품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쓸모가 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순수하게 설계사가 어떠한 마인드를 갖고 있냐에 따라 상품이 구성돼, 특징이. 그래서 설계사가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사망보험 크게 혜택을 받았다든지 반대 상황에 처했다든지 그러면 사망보험을 잘 팔기 시작해요. 왜? 그 감성을 알아.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 느낌을 전할 수 있어. 만약 여기 계신 분 중에서 내가 진짜 암에 걸려봤어. 진단금이 안 나와서 고생했어. 그분은 보험에서 암 되게 잘 팔아요. 교보생명에 내가 아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진짜 암보험 예술로 왜? 자기가 암에 걸려봐서 그런 거야. 이해되시죠? 그냥 이거란 말이지.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죽는 것도 별로 못 봤고 병 걸린 것도 못 봤어, 이런 거를. 그러면 이게 안 되나? 아, 가능하지. 왜? 우리는 고객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어. 자, 이게 그 뜻인데, 자, 다시. 아까 우리 한석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이에요. 다른 세일즈는 없는데, 이 보험에는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 쉽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쉽은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 보험업계만 강의한 게 아니라 자동차 뭐 다 강의해봤지만, 다른 쪽 세일즈는요, 뭐 불량품 팔고 그래도 국가가 개입을 잘 안 해요. 민간 영역이라서. 보험이 제일 심한 거 아세요? 보험은 잘못 팔면은 금감원 막 수동하고 막 하잖아. 맞아, 안 맞아요? 다른 세일즈는 망해봐야 소보원이라고. 그러니까 불량품 샀어. 걔네에서 홈페이지 가서 뭐 하지 않으면 기껏해야 소보원이에요. 근데 보험은 뭐야? 금감원까지 밀어올 수 있죠. 국가가 통제해, 안 해? 국가가 통제 안 되니까. 심지어는 경찰에 신고하면 야, 이거 보험 사기 같아요. 그러면 경찰 출동 안 되니까. 민간 영역,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물건 하나 잘못됐다. 예를 들어서 증권사가 갖고 나 이 주식쟁이가 추천해준 종목 잘못 사갖고 쪽박 났다고 경찰 신고하면 경찰서에서 여러분을 잡아가요. 미친놈이라고.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근데 내가 보험쟁이 잘못 만나갖고 보험을 잘못 든 거라고 민원 걸면 출동이 안 출동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해.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보험은 그래서 특별한 윤리적 책임이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거든. 그럼 왜 그럴까? 자, 그 보험 세일즈에서 왜 쉽이 필요하고 중요한가? 제가 쉽에 대해서 언제 인지했냐면은 그때 영업 1년 차였죠. 영업이 예전에 처음에 있을 때 우리 그 한상 우리 강사님이 SM 하실 때였는데 저도 이제 초기에 그 신인왕 달성을 하면서 지인시장을 거의 뭐 2달 반 만에 싹 다 소진시켰어요. 미친 듯이 하루에 뭐 5방씩 하고 막 하니까 순식간에 다 고갈되지. 나도 뭐 만난 사람 쌓아두고 영업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제가 개척을 정확히 한 3번을 시도했습니다. 3번을 시도했어요. 첫 번째가 구로동에 있는 지금은 다 그게 디지털 단지로 바뀌었지만 옛날 완전 상가였거든요. 거기에 공구상 관문 갖고 거기가 2번 갔을 거야 아마. 그 다음에 또 저쪽에 어느 시장 가서 했었고. 근데 3번 다 하다가 때려쳤는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저는 항상 아침 일찍 출근하는 사람이니까 아침에 6시부터 출근하고 맨날 8시, 10시면 가방 들고 튀어나갔는데 아침에 내가 2번인가를 소금을 맞았어요. 내가 딱 찾아와서 보험 얘기하니까 아시죠? 그때는 예전에는 보험에 대한 인식이 더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소비자들이 실손보험, 건강보험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 내가 너무 사람들이 아주 경악을 했어. 그냥 보험한다니까 인식들이 그냥 너 망했냐? 대뜸 제가 보험한다니까 너 망했냐? 너 무슨 도박했냐? 빚졌냐? 다 반응을 했으니까. 대뜸 얼굴에 소금을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 거야. 아침부터 재수없게 보험하는 놈이 왔다고. 또 한 분은 보험하는 새끼 욕을 했어. 보험하는 새끼가 왔다고 재수없게. 저리 꺼져. 저 썩 나가. 야, 보험 나가. 야, 아침 재수. 근데 그들의 반응이 이해가 안 됐다니까? 왜 이렇게 싫어하지? 왜 이렇게 싫어할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내가 죄졌나? 그래서 또 시간이, 그래서, 내 위에 선배들이 이렇게 영업을 개떡으로 했나? 또 그건 또 아니거든, 보니까. 이유가 이거였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영업은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직업이죠. 내가 자동차 영업사 아니면 운전면허라도 있어야 되죠. 운전면허 없는 사람 찾아가면 안 되잖아. 보통 자동차 영업은요, 보통 입사하면 한 6개월 동안 전단지 들고 다니면서 골목이라는 데 돌아다니면서 연식이 오래된 차 거다가 와이퍼에다가 전단지 꽂으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3, 4개월 동안 되게 고생해,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화장품 영업을 한다. 그럼 거의 다 살아왔지만 LG생활건강이나 지금 아직도 아모레퍼시픽이나 방판하신 분들이 있긴 있는데 내가 만약 화장품 영업사가 아니면 남자를 만나야 돼, 여자를 만나야 돼요? 주로 여자를 만나야지, 주 소비자가. 그렇죠? 그 영업사원은 뭐야? 고객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보험은 정반대야.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가는 거야.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 가. 여기 가면은 보험 가입하고 싶어 안 달라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디? 중환자실. 중환자실 가면 가입하고 싶어 안 달라 라이센스 안 나왔어요. 맞잖아요. 근데 가입할 수 있어, 없어? 오케이. 그래서 보험은 AS가 안 돼. 사고가 나는 순간 끝나버리죠. 필요하지 않을 때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잘 알죠. 20대 초반에 사회초년생한테 가갖고 종신보험, 건강보험 뭐 하면 제일 싸 안 싸?
근데 걔한테 가고 20대한테 가서 간병보험 얘기하면 돌았다 거 아니야. 우리 엄마한테 가야지 왜 나한테 오시냐고. 우리는 아는데 소비자는 모른다니까. 우리는 아는데 소비자는 몰라요.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왜 나한테 왔냐고. 아, 나 실손보험도 있고 3대지가 옛날에 들어온 것도 병원을 가본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자꾸 또 가입하라고. 이해가 안 되거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를 듣는 거라고. 고객 만나면 무슨 얘기예요? 그런 보험의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 만나 무슨 얘기해야 돼? 죽으면 어떻게, 병들면 어쩔 거야, 사고 나면 어쩔 거야.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안 듣고 싶어. 이거야, 이게.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문제라. 우리 영업의 특징은 뭐냐면 주말에 놀러 간 사람 붙잡고서 죽는 얘기해야 되고 병드는 얘기해야 돼요. 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빵 장사라는데 누가 튀김소보로 대장 좀 나오면 어떨 거야? 튀긴 거 많이 먹는 거요. 그럼 뭐 재밌어서 사겠어? 네? 사겠냐고. 맞잖아. 어? 아니 이런 거 누가 사겠냐고. 좋은 얘기를 해도 살까 말까인데 우리는 시작이 항상 재수없는 얘기 아니야. 듣기 싫은 얘기. 여러분 자산가가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뭐야? 죽는 얘기 아니야. 평생 이 재산물하고 개고생하고 살아가고 했는데 뜬금없이 찾아가고 상속세 얘기하고 자꾸 제일 싫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험사 교육이 잘못된 건데 자산가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게 죽는 얘기예요. 아 이제 와서 좀 누리려고 하는데 와서 뜬금없이 찾아가고 상속세 얘기하고 자빠졌으니 아, 절대 끝나는 거야. 끝장나는 거야.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가난뱅이나 죽고 싶지. 그래 안 그래요? 가난뱅이나 죽고 싶지. 아, 잘 사는 사람이 해 죽고 싶어. 누리고 살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지. 근데 거기 찾아가고 자산가한테 가고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병들면 어떡해요? 끝나는 거야. 우리 영업의 가장 큰 문제가 이거라니까. 자, 그러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응? 어쨌든 우리가 이번 달 실적을 해야 돼. 그쵸? 내 마음에 내가 지금 들고 가는 거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만 혜택을 보는 거란 말이지. 플러스적인 얘기야, 마이너스적인 얘기야. 지금 이게 마이너스적인 얘기야 말이지. 그런데 우리가 만나는 고객들도 나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아. 경계심을 갖고 있거나 되게 부정하거나 그들도 마이너스라고. 그럼 마이너스와 마이너스 만나면 답이 나와 안 나와? 그래서 안 나온다고요. 힘은 더 빠지고. 그래서 활동량을 올려다 활동량 못 올리는 가장 큰 이유가 만나면 만날수록 마이너스가 증대되니까 힘이 빠지고 근로의욕이 상실되고 맛이 가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이거라고. 그쵸? 아니, 만나는 족족 약을 먹으면은, 청약을 먹으면,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청약을 아니, 예를 들어서, 울릉도 가봤어요? 네. 어떻게 가봤어? 울릉도 어떻게 가는지 혹시 아세요? 그 포항에서 배 타고 5시간인가 그렇대? 네. 그죠? 네. 근데 가본 친구는 없잖아요. 종실 500짜리가 사인 기다려서 가, 안 가? 가요. 그 헤엄쳐서라도 가잖아. 헤엄쳐서라도 가잖아. 어? 가잖아요. 나도 옛날에 그 전남 그 완도 옆에 고금도라고 하죠, 고금도. 그거 사인 받으러 간 적 있어, 3W 때문에. 근데 난 그 이후로 완전 까먹었다가 그때 보니까 지도 보니까 거기 있더라고, 고금도가. 그러니까 이런 거리니까. 그러니까 우린 약을 먹어야 되는 거거든. 맞죠? 그러니까 청약을 안 먹게 되면은 이 마이너스 감정이 해소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절로 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어. 그런데 이 10을 딱 깨우치는 순간부터는 아주 강력한 플러스가 작용하면서 모든 세일즈가 정상화돼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몸으로 깨우쳐야 돼. 그래서 이거는 100번을 들어도 계속 들어야 돼요. 오늘 내가 금융인데, 자, 필요하지 않은 고객에게 찾아가 보험을 이야기하니 거절은 밥이요, 외면은 국이고 푸대접과 멸치는 반찬이 되잖아. 우리가 맨날 먹는 거라고 이게. 아니야? 맞잖아요. 다시 한번 다 함께 시작. 필요하지 않은 고객에게 찾아가 보험을 이야기하니 거절은 밥이요, 외면은 국이요, 푸대접과 멸치는 반찬이 된다. 맞잖아. 그러니까 이걸 맨날 먹어대니 어떻게 그게 속이 멀쩡하냐. 그나마 이건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실적과 돈이지. 그쵸? 돈빨이라도 있으면 이걸 이겨낼 수 있고, 단추가 꽂혀있고 회사에서 대우받으면 그 맛이라도 할 텐데, 문제는 그 이해할 경우에 이걸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쵸? 그래서 보험을 구매했는데, 그리고 아시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보험을 구매했는데 기쁘지 않은 유일한 상품이잖아. 그렇죠? 인스타나 페이스북이나 SNS에 보험 가입했다고 자랑하는 사람 봤어요? 없어. 왜 자랑을 안 할까? 힘들게 쌓여나고, 예를 들어서 월납보험을 100짜리 종신보험을 했어. 자랑을 할까 안 할까? 그럼 왜 안 할까 도대체? 우리가 비싼 물건 사면 자랑하잖아요. 소비자들은 왜 안 할까? 기쁘지 않아. 그러니까 왜 안 기쁠까? 네 가지네, 이 얘기. 첫 번째, 네 가지. 우리가 사인 받으면 그때가 최고지지만 고객들은 사인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죠? 모든 고난이 시작되잖아. 앞에 있는 석에서 배신 때리면 찐따 되지. 벌써 찐따 2-3번 대봤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앞에 있는 석에서 배신 때리면 찐따 되잖아. 그죠? 찐따 되잖아. 1-2년도 못 채우고 사라져버리면 바보 등신 되잖아. 그 다음에 2번.
1, 2년 내는 거예요? 10년, 20년 내는 거예요? 필라테스 20년 다니면 다닐 거야? 그러니까 필라테스 20년도 어려운데 내가 여러분들 2003년도에 종신보험 250몇 건을 팔았는데 2022년도에 그 만기가 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내가 놀랬어. 야, 이거 20년 유지를 하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팔았지만 또 난 세게 때렸거든. 근데 2, 3억씩 막 팔았으니까 야, 이걸 20년 내가 놀랐다니까. 야, 이걸 20년 내는 독종들이 있구나. 진짜 되니까 우리가 그런 걸 팔아요. 그 다음 3번. 만약에 중간에 깨면 손해보는데 1, 2만 원 손해봐, 수백, 수천 손해봐. 수백, 수천 손해보잖아. 그 다음에 혜택 보려면 죽거나 병신돼야 되잖아. 그래서 생각해보세요. 고객 입장에서는 혜택 보려면 어디 크게 다치거나 가지고 그냥 마음 작살나야 되지. 그 다음에 중간에 혹시라도 해약하게 되면은, 물론 해약이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손해보는 건 아닌데, 일반적인 인식에서는 수백, 수천 까지지. 거기 1, 20년 코 걸리지. 앞에 있는 설계사 중간에 사라지면 또 혼자 외로이 나와서 설계사 욕하고 앉아있지. 이걸 해야 된다니까. 그러나 그들이 보험을 미루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어제